길거리에서 찢어진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걷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통장에는 수백억 원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최신형 럭셔리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실제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겉모습과 실제 재산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월급날만 기다리면서도 명품 매장을 드나들고 건물주인데도 20년 묵은 가전제품을 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왜 일부러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천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부를 이해하기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을 넘어서지만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오마하의 낡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가 2020년까지 사용했던 휴대폰은 불과 2만 5천 원 정도 하는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105만 원씩 하는 시대에 말이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동일한 스타일의 회색 티셔츠만 걸쳐 입고 출근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옷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 장인이 손수 제작한 맞춤 셔츠로 한 장에 45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를 세운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석만 고집했고 20년 넘게 탄 중고 볼보를 애용했죠. 그의 순자산은 무려 60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구글을 공동 창립한 레리 페이지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는 청바지와 평범한 운동화 차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즐기는데 그가 소유한 자산은 105조 원에 달해요. 이런 억만장자들이 단순히 인색하거나 구두쇠여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 뒤에는 훨씬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어요. 부유함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들이 택하는 최상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부터 당신 주변에는 온갖 위험 요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근거 없는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급증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하죠. 2016년 킴 카다시안이 겪은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보석 컬렉션 사진을 게시한 직후 파리의 한 호텔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보고 범행을 기획했다고 실토했어요. 래퍼 팝 스모크라는 예술가는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받은 선물을 자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치 정보를 노출했는데 그날 저녁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SNS에서 재산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절도나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일반인의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미국 LA의 부촌으로 유명한 베벌리 힐스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곳 부자들은 화려한 슈퍼카 대신 평범한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부유층이 눈에 띄지 않게 살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 당국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죠. 화려한 소비 패턴을 보이면 세무조사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세무 공무원들은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가의 명품과 차량을 자랑하는 계정들을 주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SNS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자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신고된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반면에 평범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면 이런 불필요한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엄청난 이점을 얻게 돼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보이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차량으로 방문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판매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진정한 부유층은 스텔스 웰스라는 개념을 실천합니다. 구찌나 루이비통처럼 거리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는 피하고 브루넬로, 쿠치넬리나 로로 피아나 같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초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하죠. 이런 브랜드의 제품들은 대중적인 명품보다 훨씬 비싸지만 화려한 로고나 눈에 띄는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로로 피아나의 캐시미어 코트는 한 벌에 520만 원이 넘지만 겉보기엔 평범한 코트와 구별이 어려워요. 진정한 부유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명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최상의 품질과 착용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에르메스 가방을 산다 해도 화려한 버킨 대신 심플한 라인의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시계 선택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롤렉스보다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나 파텍 필립처럼 일반 대중이 모르는 초고가 브랜드를 착용하죠. 이런 시계들은 롤렉스의 몇 배 가격이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명품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이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산층은 아직도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면서도 고가의 가방을 구매하고 할부로 프리미엄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성공한 척 연기합니다. 이런 현상을 빅 햇노 캐틀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의미예요. 텍사스의 가난한 목장 주인들이 큰 모자만 쓰고 정작 손은 한 마리도 없던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미국의 조사 데이터를 보면 연봉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의 중산층이 명품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어요. 정작 진짜 부유층의 명품 소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런 허위 부유함에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디드로 효과라는 심리 현상 때문이죠.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드니 디드로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하나의 고급 제품을 구매하면 주변의 모든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10만 원짜리 프리미엄 재킷을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2만 원짜리 오래된 구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두도 110만 원짜리로 교체하고 가방도 160만 원짜리로 바꾸고 결국 옷장 전체를 새로 채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디드로 자신도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름다운 빨간색 가운을 선물 받았는데 그걸 입으니 집안의 낡은 가구들이 모두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의자를 바꾸고 책상을 교체하고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료로 받은 가운 한 벌 때문에 말이에요. 나중에 그는 낡은 가운과는 친구였지만 새 가운과는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1만 2천 원짜리 식사가 호화로웠는데 3만 5천 원짜리 식사를 몇 번 경험하면 그 이하는 형편없게 느껴지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갈수록 더 비싼 것을 소비해야 동일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되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 만족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계속 더 비싼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처음 몇 년간은 행복도가 상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첨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해요. 진정한 부자들은 이런 위험한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하기에 애초에 이런 게임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대신 자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죠. 자유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2003년에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플로리다의 대형 마트를 통째로 대관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일반 고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평범한 쇼핑객 역할을 시켰습니다.
그냥 쇼핑카트를 밀면서 물건을 고르는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수억 원을 써야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이 되어버린 것이죠. 레이디 가가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유명해지기 전에는 아무 곳이나 가서 피자도 사 먹고 친구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원디렉션 출신 제인 말리크는 과거를 회상하며 돈은 많이 벌었지만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감옥 같은 환경에서 보낸 것 같다고 토로했어요. 해리포터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대가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인생이 황금빛 감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재산은 많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사생활이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으니까요. 스웨덴 부유층 사이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독특한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여기지 마라. 자신이 남들보다 현명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같은 12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법칙은 개인이 튀지 말고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북유럽 문화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부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유층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전략이 꼭 억만장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과소평가되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화려한 브랜드 제품을 과시하지 않으면 동료들의 시샘을 받지 않을 수 있죠. 협상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더 좋은 조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평범한 복장으로 방문하면 판매자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지인이 있다면 당신이 여유 없어 보이면 아예 요청조차 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기꾼이나 당신의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돈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비싼 파티를 열거나 명품을 사들이는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SNS에서도 재산을 자랑하지 않으면 훨씬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음식 사진이나 명품 인증샷을 게시하는 대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려한 소비를 자제하고 조용히 자산을 키워나가면 진짜 부자로 가는 길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어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투자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처음에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되 꾸준히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 12만 원부터 시작해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화려한 소비를 억제하고 검소하게 살면 더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부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언제든 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유는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충분한 자산과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은 부자인 척하다가 가난해지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해 보이면서 진짜 부자가 되는 전략을 택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모두가 자랑하려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샌들 차림에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부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유와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삶,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아닐까요?